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어떤 거죠? 주제는 국회가 예.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그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를 막 무시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죠.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국회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 같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선거제도 운운하고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최근에? 응? 최근에 그런 일이 있냐고? 예, 그렇죠. 네. 선거제도 개선 운운하고 그리고 도덕성을 논하는 거예요. 김남국이 김남국은 김남국, 조국 음. 뭐 이런 사람들 그 물건 들어지는 거죠. 박용진하고 뭐 등등. 그래서 아니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할 일은 행정부 견제는 안 하고 앉아가지고 남의 다리 끌고 있는 거예요. 선거제도 오는. 그래서 이게 이 국회가 문제가 있고 행정부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 먼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4월 25일 날 수원 교구라고 합니다. 수원 교구 카톨릭이죠. 성남동 성당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성남교구 최재철 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한국인이에요. 안드레아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에게 고맙다. 특수부 검사들이 이 정도로 무식하고 천박하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는 사실을 날것으로 보여줘서 눈물 나도록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이제 다 보여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검찰이 특수부인데 그래도 뭔가 뭐 아는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무식하고 뻔뻔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내가 윤석열하고 저하고 동기 아닙니까? 내가 그 새끼가 서울이야? 얼마나 무식하고 교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깡통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했어도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안 믿더라고. 아니 뭐 내 말을 안 들은 거지. 네. 지금 이제 지금 이 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거는 특수부 검사 안드레아 신부가 특수부 검사가 무식하고 뻔뻔하고 또 뭐냐 천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특수부 검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특수부 검사가 그렇게 무식하고 뻔뻔하고 그 뭐지 또 천박한 이런 사람이 특수검사로 재직하게끔 하는 그 시스템,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부가 안하무인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이런 형편인데 이것은 검사 특수부의 문제가 아니라 1987년도 헌법의 문제다. 헌법이 대통령은 직선이 됐지만 그것도 지금 뺏어가려고 국회의장 김진표가 의원 내각제를 한다고 하는데 하려고 이제 꼼수를 부리는데 그런데 이 1987년 헌법에 우리가 갖추지 못했던 비민주적인 요소가 지금 날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유야무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지나왔던 것이 이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특수부 검사의 무식하고 뻔뻔하고 천박한 뿐이 아니라 1987년도 헌법이 가지고 있는 비민주적 아직도 그 제도가 갖춰지지 못했던 거예요. 행정부가 그러면 국회에서 견제를 할 수가 있는데 견제를 지금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1987년도 헌법의 맹점은 우리가 그 영어를 얘기해서 좀 못한데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한쪽이 어디면 한쪽은 꽝이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 그래서 이 권력의 독점이라는 것이 너무나
그 권력의 편중이라는 것이 너무나 심하고 이 국회가 행정부를 바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야만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미 사실은 무너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세워지지를 않았다. 아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잠깐 그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문재인이가 잠깐 민주주의 척을 했지.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건 제도적이나 절차적인 게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은 여러 가지 그 시혜지. 민주주의에 대한 시혜지. 민주주의의 시혜. 맞아. 시혜로서의 민주주의였겠지. 제도로서의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갖추지 그렇죠.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안드레아 신부가 윤석열 때문에 특수부 검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거를 떠나서 이번 행정부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갖춰 나가야 하는가. 이게 비민주적인 헌법의 여러 가지 측면이 날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지금까지 못한 것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심각한 판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에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은 수백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수백만 년 동안 이게 서서히 이제 이 토양과 해양을 하게 되면 결국 같이 공존하자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후손은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례지만 우리 후손이 어쨌든 저는 이제 우리 이 손녀가 있고 이 손자 손녀가 네. 후쿠시마에 이런 걸 이 오염수를 먹고서 네. 앞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되면 소금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소금으로 절인 그 젓갈, 멸치, 온갖 그 건어물들, 네. 북어, 네. 이런 모든 걸 지금 다 먹어야 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 손자 세대까지는 멀쩡하더라도 우리 손자 세대에서 유전자 변이가 이렇게 되면 네. 또 내 고손자 네.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우리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방류를 하지 말라. 그러면 국회에서 행정부의 어떤 조처에 대해서 이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 그러면 이걸 바깥에 가서 장외투쟁만 하고 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행정부의 조처를 어떤 식으로든 멈출 수 있는. 그건 이미 끝냈죠. 노란봉투법 국회가 다 그러니까 우리 해봤자 지금 대통령이 그냥 거부권 한번 하고 그다음 어차피 3분의 2 안 되니까 이번에 폐기됐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자기 공약이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공약이고 뭐고 약속은 지금. 그다음 간호사법, 어. 노란봉투법 다 지금 이제 그렇죠. 끝났어요. 그러면 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이 자꾸만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을 발의를.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응. 김용민 의원이 어제 나와서 한 얘기가 자 그런 법 심지어는 이제 탄핵 다 하는데 법률안을 가서 어떻게 하려 그러면 탄핵 같은 거 치면 100명은 모여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민주당에 160명이 있는데 거기서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민 의원이 거부권이 그러니까 제가 거부권이 이게 결실을 보나 안 보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용민 의원은 거부권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안 되니까 이 거부권을 제한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장 김진표를 비롯해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게 오히려 그게
반가운 그 그렇죠. 속으로 내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법이나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통과를 시켜도 그 안에는 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우리가 그 찬성해 준다 이래 가지고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 이제 간호사보다 음. 거의 의사들이 더 많아요. 네, 그래갖고 예를 들면 간호사법만 하더라도 원래 민주당에서는 그냥 여론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거는 안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민주당에 그 의사들이 많거든. 바로 그 기득권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다르게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똑같아요. 말씀이에요. 똑같.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간호사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때 그 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부권 행사하자 간호사법을 다시 한번 부의를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도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은 그 애가 쓰여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조금 더 답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간호사법을 통과를 시켰고 다시 한번 그 재의결에 붙였다. 그러니까 그 기득권들이 통과하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이런 것을 이제 코스프레 하는 거죠. 거치대로 하면은 어떤 효과를 노릴 수가 있냐면 다음 총선에서 이게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이 사실은 이제 당 대표가 돼서 뭔가 개혁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대의원제를 폐지한다, 대의원제 그 1인 1표제 이런 걸 폐지한다든지 삼선 예를 들면 같은 지역 내에 삼선 출마 금지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개혁 예를 들어 민주당 내 개혁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고 결국은 이제 현재 평이 뭐냐면 그 이재명이도 이제 결국은 이제 저쪽에 넘어갔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자식도 지금 보니까 결국은 이제 조금 이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뭔냐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겁제가 된 거지. 쫄보가 된 거지. 온갖 검찰에 지금 다른 모든 의원들처럼 이재명 이 자식도 지금 내가 보면 상당 부분 이 겁을 먹고 지금 투쟁을 못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가지고 붙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저쪽에 요구를 들어주면은 그래도 이렇게 끈을 달아가지고 붙여놓을 똥말똥. 근데 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다 쳐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재명이를 내가 의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그 2017년도인가 그 사드 반대할 때 그때 이제 우리 할 때 이재명 성남시장에 우리 정의연대하고 다 갔어요. 그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드 철회 원래 약속 지키라고 갔더니 그거를 현장에 안 나타나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도 그렇지만 문재인도 그렇지만 옛날에 선거 전에는 사드 철회하게 해놓고 그렇게 싹 입을 닫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 이 개새끼라고 그때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러면은 초점이 흐려져서 안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선거제도 이제 김진표부터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덕성 운운, 또 하나는 선거제도 운운인데 이 도덕성과 선거제도 운운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행정부 견제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힘당은 물론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이 뜨거운 감자를 피하고 그리고는 지금은 다음 총선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의 이 모든 거는 지금 사실은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지금은 차별성이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내년 총선밖에는 없어요. 지금 얘네들은 모든 게 자기네 다음 총선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뭐 개혁을 요구한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한일 관계를 뭐 정상화시키는 걸 한다든지 이 모든 게 지금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여야가 예를 들면 과반수만 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 그러면 3분의 1 준다고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이 사실 괴멸돼야 된다고 봐요. 네, 맞아. 내가 1970년대부터 내가 난 박정희만 죽으면 난 끝날 줄 알았어요. 내가 79년도에 대학교 1학년 서울대 1학년 딱 들어가니까 나는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나는 민주주의 민주투사로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총만 있으면 제가 박정희 죽이고 싶더라고. 근데 김재규가 죽였어. 네? 진짜라니까? 난 죽이고 싶다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완전 병영 국가로 내가 중고등학교 때 병영 막 완전히 민주주의를 말살당해갖고 막 완전히 교련 같은 거 하고 막 온갖 고문에 당하는 정도의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학교 선생들은 막 폭력을 쥐두르지.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 이 새끼들을. 근데 그 모든 원인이 나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군사 독재 있고 그 원흉이 박정희라고 난 일제 그런 걸 느꼈어요 옛날에. 난 총만 있으면 진짜 박정희 내가 암살하고 싶더라니까. 남중구처럼. 근데 그때 김재규 죽였어. 김재규. 근데 마찬가지야. 지금도. 근데 지금 50년이 지나도록 진짜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의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원인이 어디인가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김진표가 정치적 결단 이제 독재하겠다는 거예요. 4인 협의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 김진표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긴데요. 아니 김진표는 원래부터 이제 중선거제를 하고 의안내각제를 하자는 거예요. 예. 원래 이제 걔의 의도는 이미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몇 번 우리 방송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걔 의도는 이미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주당도 이 목적이 선거제도 운운하고 도덕성 운운하고 행정부 견제는 안 하고 이게 국회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죄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미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기대는 이제 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 이런 인류 문명 자체가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논점 다시 이제 흐려졌는데 다시 얘기하시죠.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도덕담론으로 넘어가는데요. 이화여대 교수라고 하는데 조기숙이라는 사람이 옛날 민주당 시절에 노무현 정부에서 뭘 했다고 명함을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국 전 장관이 다음 총선에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국이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다면 조국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민주당은 필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기숙이 조국 장관이 뭐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표창장? 그래서 이 조기숙의 눈에는 한동훈의 집안에 얽힌 여러 가지 논문, 혐의, 다른 사람이 써준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조국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정치공학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할 때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술수와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로만 해석을 하는 거고 총선에 대해서 이기냐 지느냐 마치 그 전투에서 이기는 이제 그런 관심만 있는 거지 이 사회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조국의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어도 노무현 이름을 팔면서 나오면은
아니 그래서- 제대로 노무현 일을 판 문재인부터 제대로 된 인간이 봤어요? 딴 사람보다는 낫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박용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박용진은 이 조국도 물론 들고 깠지만 이번에 김남국을 보고 의원 사퇴를 하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박용진이 지금 뭐를 수사도 아직 안 받았고 조사도 안 돼 있는데 김남국이 수사도 안 받았는데 박용진이 지가 뭔데 사퇴를 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박용진이야말로 그 완전히 소위 말해서 완전히 그 수박의 전형 아니에요. 그 새끼는 아니 그러니까 그 새끼는 아무리 수박이라고 아니 그래도 수박이 말이 아니 되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새끼가 해. 그야말로 이 민주당의 이름을 갖고 지금 와서 그 민주당 팔아먹고 지금 그 정치하는 놈도 아니에요. 근데 이 박용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참 좀 웃기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그 SNS에 올렸다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서 그때 결정이 났잖아요. 뭐라고 났냐면 그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지만 검찰 수사권 축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결정이 났어요. 그랬더니 박용진이 국민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 이렇게 헌재 결정했다가 굳건해졌다는 겁니다. 굳건해졌습니까? 지금 한동훈이 헌재고 뭐고 다 무시하고 다 수익용 검수 원복을 하고 있는 판에 굳건해졌다. 이 새끼도 그러니까 이 자기 캐비넷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박용진이 그 인간이 그거는 추측. 아니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것은 거기서 뭐로 나가냐면 도덕 담론으로 나가는 겁니다. 너무나 웃기는 거야.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용진은 검찰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을 해도 아니, 이 새끼는 검수 그러니까 원복을 내가 하고 보니까 있는 박용진 이 자식도 보니까 검찰 캐비넷 안에 딱 있는 거야. 그거는 분명히 내가 얘기할 수 있어.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그 목적이 뭐냐 하니까 이 도덕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박용진이.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 자세 그것은 집권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 될 것이다. 박용진의 목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표가 되겠죠. 선거에서 표를 얻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용진이 볼 때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검찰 수사권이라는 이 방향을 납득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박용진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딸은 떼야 된다. 개딸은 국민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용진이 조국을 들고 치고 김남국을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기득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옛날로 치면은 그 과두정에 그냥 공화제에서 그냥 과두정에서 쟤네들끼리 예를 들면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네? 민주당 공화당? 거기는 우리보다 낫지. 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죠. 트럼프가 예를 들면 더 민주당이에요. 이념적으로 보면 과거로 보면은 거기 예를 들면 민주당이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 한반도 평화를 얘기했지 민주당일 때는 한 번도 평화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찐개찐이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념적인 차이가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그거보다 더 못하다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간 이렇게 돌출적인 아니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 윤석열이가 돌출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의 민주당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이나 미국에 있어서의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마치 야 공화당이니까 뭐 미국에서 또는 민주당이니까 똑같은 제국주의자들이거든. 그런데, 똑같은 기득권자들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 그 제도를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미국은 적어도 지금 우리 행정부와 같이 정말 제멋대로 할 때 이게 제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공화당 그 차이를 떠나서 의회라는 것이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과 안보에 관련되는 것은 의회의 그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의회라는 제도와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배분이- 다음 헌법 그 개정을 통해서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행정부가 독재를 할 때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앉아가지고 헛다리 도덕성 논하고 선거제도 운운하면서 그러면서 이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1987년 헌법 이 상권 분립의 체제를 아직도 갖추지 못한 민주주의를 세우지 못한 이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개헌을 하면은 김진표는 의원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두고 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드립니다. 예, 오늘 뭐 시간 늦게까지 했었는데 예. 근데 한 가지 더. 한겨레 신문이 5월 26일자인데요. 사설에 이렇게 썼어요. 정당의 목적이 무엇인가? 집권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 맞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 풍토에서 이 정당은 집권을 위해서 매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여당과 야당은 누가 집권을 하든 서로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야당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도록. 그렇죠. 예. 일상에서 당의 네. 그건 정당의 목적. 당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견제하고 야당이 됐을 때는 예. 여당 견제하고 그다음에 여당이 됐을 때는 국정을 책임지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그렇죠. 정당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 아니면 0 제로 썸 게임이다. 그러니 이렇게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하지 못하는 것은 87년 헌법이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 간의 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권력 구조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겠다. 하여튼 뭐 예 그런 이제 부분이고 이제 오늘 뭐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걱정이 돼서 이 지금 이제 후쿠시마 하기 전에 빨리 소금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소금을 이제 샀어요. 20kg짜리. 근데 그거를 20kg? 예 20kg짜리를 두 개를 샀는데 세 개? 살라 그랬더니 세 개. 아 일단 없더라고 여기 그래서 이제 막 며칠 기다렸다 샀어요. 작년에 뭐 만 몇천 원 하던 게 20kg짜리가 지금 3만 원으로 됐다고 1년 만에 2배가 올랐어. 옛날에는 재작년에 한 10,000원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막 3배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후쿠시마 방류되잖아. 이거 천정부지 올라요.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빨리 지금 20kg짜리 지금 한 3만 원쯤 하니까 요거 앞으로 이제 영원히 우리가 못 삽니다. 한 여러 포대 사다가 비축을 하세요. 소금. 소금.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소금, 젓갈 다 비축해야 돼. 새우젓이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멸치. 그다음에 건어물들. 이 건어물들은 한 뭐 5년 10년 해도 괜찮으니까 건어물들도 좀 사재기 될 필요가 근데 있어요. 총장님 집에서 그래 먹어도
바깥에 나가서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음. 그냥 사지 말고 그냥 계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밖에 나가서 먹어도 되는데 네. 우리 저 손자 손녀들은 아니 손자들은 뭐 학교 가면 뭐 급식 안 먹나요? 그런가? 네, 어쩔 수 아, 이거 없고. 무조건 빨리 막아야 돼. 하여튼. 네. 자, 하여튼 오늘 열린 시민 뉴스 시사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저는 그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